오늘은 번뇌를 남겨두지 마세요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말은 뭐냐면은 이제 첫 번째는 이게 그냥 번뇌를 우리가 이렇게 숨겨두는 경우가 있어요. 괜찮다고 생각하고. 예를 들면 우리가 누구를 좀 미워할 때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미워하는 마음은 이제 우리가 웬만하면 수행한 우리는 그게 번뇌라고 알잖아요, 그죠? 우리 이제 수행하지 않은 분들은 잘 모를 수 있지만, 근데 우리가 그 미워하는 마음을 계속 키울 때도 있어요. 보면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렇지 않나요? 당연히 미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 마음에 별로 관심을 안 가져요. 대상으로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볼 때마다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좋지 않아, 뭐 이렇게 생각하는데 가까운 사람들 수도 있죠. 아주 먼 사람은 아니겠죠, 그러면, 그죠? 그래도 뭐 같이 아는 사람이거나 뭐 어떤 같이 소속되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런데 그걸 지켜볼 생각을 잘 안 해요. 그 마음은 그냥 당연한 거야. 그러면서 키우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지켜봐도 너무 힘들면 좀 지켜봤다가 또 내버려둬요. 그 어느 정도까지는 그 마음을 계속 관심을 갖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번뇌가 일어나면 계속 관심을 갖잖아요, 그죠? 그게 아주 편해질 때까지 보통. 특히 이제 진심 있는 마음에 대해서는. 그런데 어떤 마음은 똑같은 진심인데 그냥 내버려둬요. 어찌 보면 숨겨두는 거랑 비슷한 거죠, 사실, 그죠? 내버려둬요, 그죠? 그럼 그 마음은 문제를 일으켜요, 그죠? 실제로. 현실 속에서. 그 전에 옛날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그런 적이 있어요. 하여튼 센터에 있을 때 어떤 분이 제가 봤을 때 좀 기준에 맞지 않는 걸 해요, 계속. 그 제 마음에서 계속 좋지 않은 마음이 일어나죠, 그죠? 이게 커질라 하면 너무 커지고 제가 너무 괴롭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지켜봐요, 그때는. 근데 계속 지켜보질 않아요. 오늘도 좀 약간 수그리 들면 그대로 내버려둬요. 왜냐면 이 마음을 그냥 마음이 인정을 하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 왜냐면 저 사람이 잘못하니까. 이러면서 그 진심을 내버려두고 있어요, 그대로. 남겨두고 있어요. 그러니까 늘 이게 좀 뭔가 그 사람을 만나고 이럴 때는 늘 괴로워요. 그 마음이 바로 작용을 하니까. 그리고 끝내는 문제를 일으켜요. 한번 그 마음 때문에 한번 제가 뭔가 그분한테 말을 하게 됐어요. 물론 그 말 자체는 그게 아주 뭐 잘못된 이야기는 알 수도 있지만 하여튼 별로 뭐 그게 적당하진 않았어요. 제가 그 말을 그 마음가짐도 좋지 않았고, 말할 때 말하는 투도 별로 좋지 않았고, 뭐 아주 강하게 뭔가 잘못한 건 아닌데 실제로 그게 뭐 서로한테 별로 이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 식이었어요. 말하는 자체는. 인간관계에 문제를 만들었어요, 실제로. 우리도 생활 속에 그런 게 많이 있잖아요, 그죠? 어떤 거는 그냥 내버려 두죠, 그죠? 아예 볼 생각도 안 할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보긴 봤어요. 왜냐면 그게 자꾸 커지니까 괴롭더라고, 괴롭게. 너무 커지면. 그걸 계속 봐요, 그때는. 근데 계속 안 봐요. 계속 봐서 계속 관심을 가지면은 그게 이제 거의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최소한 그 도사만큼, 진심만큼. 그런데 그렇게 없을 때까지 보질 않고 내버려둬요. 남겨둬요. 그럼 그건 언젠가는 문제를 만들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면서 진심을 키우는 경우도 많이 있지 않나요, 그죠? 실제로 보면, 그죠? 내버려두고 있어요. 어떤 데는 아예 볼 생각조차 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보더라도 그걸 어느 정도만 보고 그냥 내버려둬요, 그죠? 용인하는 거죠, 그죠? 물론 탐심도 그런 탐심은 그런 경우 많이 있죠, 그죠? 저거 괜찮다, 뭐 저 사람 좋다, 뭐 이러면서 그거는 볼 생각 잘 안 해요, 그죠? 아예 번뇌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물론 당연히 이제 그런 마음들도 키우게 되면 문제가 되죠, 그죠? 탐심으로 집착하는 게 강해질 테니까 나를 괴롭게 만들 거예요, 뭔가 또 다른 문제를 만들게 돼 있어요. 그런 게 느껴지면은 계속 지켜봐야 돼요, 그죠? 내가 볼 수 있는 만큼 지켜봐야 돼요, 계속. 제로가 될 때까지. 우리가 바쁜 일상생활에 있으면은 그걸 계속 지켜볼 수는 없겠죠, 그죠? 하지만 내가 시간 될 때마다 지켜볼 수 있을 때 지켜봐야 되는 거죠, 그죠? 내가 그걸 번뇌라고 안다면, 그것이 내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고 내 삶에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안다면, 그죠?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그런 이해가 있으면. 그렇게 아는 게 뭐죠? 그 지혜죠. 그걸 번뇌라고 아는 것 자체가 지혜인 거예요. 또 그것이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의 문제를 일으킬 거라고 아는 거, 그게 사실이니까 그렇게 아는 게 지혜인 거예요. 지혜가 있으면 계속 지켜보게 돼 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예? 계속 관심을 가질 거예요. 왜냐면 그거는 진짜 그냥 내버려 둬서는 될 게 아니잖아요. 그죠? 내버려 둬서는 안 된다는 건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용인하고 그걸 그냥 그걸 키워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제가 말한 걸. 지혜로 그냥 단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켜봐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걸 어떻게 없애려고 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걸 그냥, 이건 있어도 괜찮아. 그렇게 생각하고, 번뇌인 줄도 가끔 모르고, 그런 게 뭘까요? 그게 어리석음인 거예요. 그 사실을 왜곡하는 거죠. 그죠? 왜곡하는 거죠. 우리가 진심에 대해서도 그럴 때가 있다는 거 아까처럼, 그죠? 어느 정도 약간의 지혜가 있지만 또 한 면에서는 용인하잖아요. 그죠? 가끔 우리가 그렇게 해서 진심을 키울 때도 있죠. 이건 괜찮은 진심이야, 그냥. 키우는 거예요. 잘못된 생각이 어리석음인 거예요. 진실을 덮어요. 담심은 그런 경우가 많이 있죠, 그죠? 사실은. 아직 우리가 지혜가 그 측면에서 좀 부족해요, 그죠? 담심 쪽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어리석음이 강한 거고, 그건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죠? 진짜 그것이 해로운 줄을 몰라요, 그죠? 사실은 아직. 그 해로운 걸 아는 게 지혜죠. 그것이 마음의 질을 떨어뜨리고, 삶에 어떤 문제를 만든다는 거, 유익하지 않다는 거, 해롭다는 걸 잘 모르니까, 그걸 아는 게 지혜인데 그게 부족하니까, 이제, 담심적으로 우리가 많이 용인하게 돼요, 그죠?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실은 어리석음이 생각하는 거죠, 사실은. 이제 내가 그런 번뇌가 있었다면은, 그죠? 그걸 번뇌인 줄 알아야 돼요, 그죠? 그리고 내가 번뇌라고 이해되는 걸 끝까지 지켜볼 수 있으면 좋아요. 시간 될 때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렇게 하면 우리가 지혜와 사티가 좋아질 거고, 번뇌는 줄어들 거예요. 계속 그 번뇌는,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누가 미워하는 이름 제로가 되고 하면은 생각이 바뀌어요. 실제로. 생각이 바뀌어요. 저 같은 경우도 그런 일을 겪고 난 뒤에 이제 한국에 와서 이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이제 뭐 그때 만나지도 않고 이러니까, 그죠? 그 마음에 자극을 안 받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그냥 수행하고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제가 그런 이제 진심이 그냥 자연스럽게 막 약해져 같은 거죠. 그죠? 그러고 난 뒤에 생각해 보니까 생각이 바뀌더라고요. 그에 대해서 보는 관점도 바뀌고 다양하게 바뀌더라고요. 그 생각이 바뀌니까 당연히 이제 미워하는 이 마음도 그게 없어지는 거죠. 그죠? 약해지고 더 약해지고 없어지고. 근데 약해졌으니까 생각도 바뀐 거고, 생각이 바뀌니까 더 없어져요. 그걸 번뇌인지를 분명히 알면 지켜볼 수 있을 거예요. 그죠? 지켜보면 약해질 거고, 약해지고 없어지거나 이러면 생각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면 더 이제 그런 것들이 약해지게 돼 있어요. 없어지거나. 그리고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조사하고 해야 돼요. 그죠? 그런 번뇌가 느껴지면. 또 한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생활 속에 그냥 뭐 이렇게 하나의 어떤 번뇌가 아니라 하루를 이렇게 보는 쪽에서도 그래요. 그죠? 뭐 다 똑같지는 않지만, 그죠? 아침에 일어나서 보통 아침보다는 저녁에가 좀 뭔가 마음이 무거워요. 그죠? 그렇지 않나요? 그죠? 물론 이제 컨디션이 안 좋고, 뭐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아침부터 안 좋아요. 근데 그러면 저녁 되면 더 안 좋죠. 사실 보통. 그죠? 대부분 많이. 그 왜 그럴까요? 보통 선생님들이 자선 같은 게 보면 아침에 좀 잘 되잖아요. 그죠? 센터 가서도 그렇고. 뭐 다 그런 건 아닌데, 뭐 생활인데도 말고, 저녁보다는, 밤보다는, 그죠? 그게 왜 그럴까요? 몸도 좀 피곤하고, 그런, 번뇌도 좀 많이 생활 중에 생겼어요. 맞아요. 번뇌가 많이 생겨서 그래요. 번뇌가 많아지면 우리가 마음이 좀 무거워져요. 마음이 무거워지고, 마음도 긴장되고 그래요. 그 몸도 당연히 피곤하고. 몸은 이제 몸을 써서 피곤한 것도 있지만, 번뇌로 인해서 피곤한 것도 있어요. 결정적인 마음이죠. 마음에 번뇌가 많이 생겨 있어요.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아침부터 이제 뭐 사람들 만나고 일도 하고 걷기도 하고 뭐 다양한 환경에 마음이 처하면서
계속 반응하게 되죠. 마음이. 반응하면서 그걸 해결을 안 하니까 계속 그게 쌓여가게 돼요. 예를 들면은 번뇌라는 게 그죠, 이렇게 하나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하지만 이게 그 다음 마음에 영향을 주면서 힘을 계속 갖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마음이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뒤에 이제 다른 자극이 오면 더더욱 이게 크게 반응해요. 자꾸자꾸 이게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 있으면은 뭐가 자극이 와도 반응하는 게 약해요. 근데 마음이 이제 이미 좀 출렁이고 또 더 출렁이고 이러다 보면 막 출렁이는데다가 약간만 자극을 주면 더 크게 반응을 해요. 그러니까 마음의 조건이 점점 나빠지는 거예요. 더 강하게 반응할 수 있는 조건이 돼요. 그래서 이게 이제 좀 심하면 가끔은 폭발하기도 하는 거죠. 지금도 그런 적 있지 않나요? 그냥 누가 한마디 했는데 막 갑자기 화가 확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상대방이 깜짝 놀래고 본인도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죠. 그 사회도 법문집에 봐도 그런 게 있어요. 그 사회도에서 경험한 거 있죠. 사회도 옛날에 아마 이렇게 수행 열심히 하면서 그 장사를 할 때 이야기일 거예요. 그때 이제 뭐 젊었을 때 이야기를 해요. 굉장히 열심히 수행하실 때라고 그래요. 근데 그날에 이제 장사를 마치고 그때 감기 기운이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아마 제가 잘 기억이 안 나요. 동생분이니까 아마 동생분이 아마 의사거나 약사였나 본데 그 약을 아마 달라고 갔나 봐요. 미리 아마 이야기를 해놨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인데 이제 동생이 한 반응이 약간 좀 그러니까 사회도가 상했던 그런 게 아니었나 봐요. 조금 말이 그 말 한마디를 듣고 네가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뭐 이런 유형의 생각이 일어났고 굉장히 화가 폭발을 했다고요. 그냥 난 정도가 아니에요. 굉장히 화가 폭발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뭘 쳤대요. 손이 이렇게 다칠 정도로 그 화를 못 이겨서. 그러니까 막 동생은 얼마나 위축됐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때쯤 해서 그냥 누나가 현장에 왔었나 봐요. 그냥 우연히 왔으면 이제 그 사회도가 그렇게 화를 내는 걸 보고 말을 했을 때요. 너 그때는 이미 이제 가족들이 알았죠. 사회도가 굉장히 열심히 수행을 하고 있다는 거. 그것도 이미 좀 변해 있었겠죠. 제가 볼 때는 열심히 수행하고 계셨으니까. 너 그렇게 열심히 수행하는데 왜 그렇게 어떻게 화를 낼 수가 있느냐. 강하게.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그 이야기 딱 들고 난 뒤 사회도가 정신이 이렇게 돌아왔다 그래요. 정신이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지혜와 사태가 좀 생긴다는 의미겠죠. 바로 자기가 이제 그때 자기 상태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니까 그 마음이 당연히 좀 차분해졌겠죠. 그리고 이제 왜 그렇게 됐는지 또 알 수 있다고 그래요. 근데 마음이 이제 그런 걸 뭐 내가 막 생각을 많이 하지 않아도 제 힘이 좋을 때는 자연스럽게 조사가 되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그때 알게 된 게 자기가 아침부터 좀 뭐가 안 좋았나 봐요. 마음 상태가. 몸도 그렇고. 그게 이게 계속 쌓였던 거예요. 하루 종일. 이제 일을 하고 장사하고 이러면서도 자기 마음을 이렇게 관심을 많이 그때 못 가지셨겠죠. 그죠? 깊이. 그러니까 이게 번뇌가 막 이렇게 쌓여 0부터 이렇게 그러니까 1부터 2, 3, 4 이렇게 힘이 계속 쌓여왔던 거예요. 그날 하루 종일 뭔가 계속 쌓여와서 이제 폭발 일보 직전에 했던 거죠. 마음의 상태가. 그래서 그 동생의 한마디가 이제 기폭제 역할을 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폭발한 거예요. 그걸 아시게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바로 그 동생한테 사과를 했다고 그러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동생은 그렇게 막 화를 내면 뭐 내가 잘못했나 싶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말 한마디라는 게 약간 뭐 이렇게 좋게 안 했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렇게 사람이 자극받을 정도로. 근데 그게 크게 그런 건 아닐 텐데, 자그마한 거일 텐데, 이제 폭발은 크게 한 거잖아요. 그죠? 네가 잘못해서 그런 게 아니다. 사실은 내가 이래서 마음이 이렇게 됐다라고 이야기하고 바로 사과했다. 그죠? 그러고 난 뒤는 사실 그렇게 크게 화를 내시는 일은 없어. 그죠? 그때부터. 그때는 물론 스님 아니었어요. 그죠? 뭐 20대 후반이거나 뭐 30대 초반 이랬겠죠. 그죠? 나이가. 그때 깊이 알게 됐다고 그래요. 그죠? 이 도사를 키우면 안 된다. 진심을 키우면 안 된다. 이 번뇌를 키우면 안 된다. 그래서 당신은 그런 진심 같은 게 일어나면 그걸 봐서 제로가 될 때까지 본다 그래요. 제로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이제 그런 걸 할 수 있어요. 내가 막 번뇌가 느껴지면 계속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게 물론 우리가 뭐 제로를 꼭 만들 수 있는 건 아닐 수 있죠. 사실은. 그죠? 하지만 번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되고 관심은 가져줘야 돼요. 내가 이제 아까도 했지만 우리가 생활인되니까 일을 해야 되니까 그러지 못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계속 지켜볼 수 없겠지만 내가 그걸 있다고 안다면은 그죠? 달라질 거예요. 그죠?
또 시간 될 때 또 느껴지면 그걸 계속 지켜볼 테니까, 그죠? 아시겠어요, 그죠? 그러면은 우리가 번뇌를 이렇게 축적해 가는 게 약하지 않겠어요, 그죠? 번뇌를 남겨두지 말라는 거는 번뇌를 계속 쌓아가지 말라는 의미죠, 그죠? 그런 의미로 또 말씀을 드린 거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번뇌를 계속 쌓아가게 될 거예요, 그죠? 번뇌를 쌓아가게 되면 그랬지만 당연히 그거는 나를 굉장히 괴롭히겠죠, 그죠? 그렇게 쌓아가는 번뇌는 뭔가 문제를 만들게 될 거예요, 그죠? 내 마음의 질도 떨어뜨리고 삶의 질도 떨어뜨리고 괴롭게 될 거고 삶의 다양한 갈등과 그죠? 괴로움을 가져오게 될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늘 이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과적으로 무슨 말일까요, 이게? 알아차리면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늘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몸에도 관심을 가지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거잖아요, 그죠? 늘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죠? 이 두 가지만 생각하더라도, 그죠? 내가 내 마음에 그렇게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늘 자기 마음에 관심을 가지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만큼 꾸준히 계속 관심을 가지라는 뜻이에요, 사실은, 그죠? 결과적으로. 그렇게 해야 지혜와 사티를 기를 수 있고 번뇌는 키우지 않을 거고, 그죠? 그렇게 해야지 내가 내 마음의 질도 좋게 할 수 있고, 내 삶도 갈등이나 뭐 부조화, 괴로움 이런 것을 벗어나서 자꾸자꾸 조화롭고 평화롭고 행복한 쪽으로 갈 수 있는 거죠, 그죠? 그게 그 마음에서 결정되는 거예요, 그죠? 마음에서 좌우되는 거예요, 그죠? 실제로. 그래서 우리가 부처님이 마음을 보라고 한 거예요, 그죠? 내가 마음을 제대로 보지 않는다면 이런 게 되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죠? 우리는 늘 그냥 번뇌를 어떤 한 종류의 번뇌라도 미워하는 마음, 뭘 좋아하는 마음 이런 걸 키우게 될 거고, 또 그냥 다양한 번뇌가 서로 얽히면서 이렇게 축적돼 갈 거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안 괴로울 수가 있겠어요, 삶이, 그죠? 우리 삶에 어떻게 갈등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죠? 갈등이 줄어들 수 있겠어요, 그죠?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조건상, 절대로. 사람들의 삶이 그렇게 갈등과 괴로움 속에 있으면, 그죠? 어떻게 사람들 관계에, 그죠? 갈등과 괴로움이 생기지 않겠어요, 그죠? 가능하지 않은 이야기죠. 그래서 부처님이 늘 자기 마음을 보고 늘 사퇴하라고 합니다. 불방일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 의미를 좀 깊이 이해할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내 수행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면 좋아요. 그죠? 스스로에 대해 스스로를 돌아봐서 이게 지금 내 수행과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알고 그걸 이해하고 그걸 이제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그죠? 그게 수행하는 거예요, 사실. 적용하는 거. 아, 그게 진짜 그런 거구나. 내 삶에 그게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 내 수행이 어떻게 드러나고 있는지가 좀 이해가 돼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죠? 그리고 그 이해를 바탕으로 내가 적용할 수 있어요. 그냥 듣는 것은 이익이 조금이에요, 그죠? 들어서 하는 거. 그걸 내가 적용했을 때 진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거죠, 그죠? 유익함을 얻을 수 있는 거죠.